문학으로 만나는 삶의 이야기들이 잔잔한 감동으로 찾아가는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김은자 시인입니다.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막 12월이 막 시작되면 처음에는 달력 위에 숫자들이 빼곡합니다. 하루하루 빼먹기 시작하면서 크리스마스가 오고 연말이 되어갑니다. 12월, 분주하면서도 어딘가 비어있는 느낌이 좀 들죠? 그런 12월에 문학으로 여러분 앞에 선 김은자입니다. 세월이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우리를 태우고 마구마구 질주를 하다가 12월에 턱 내려놓아서 좀 어지럽기도 하고 얼떨떨한 느낌도 들고요. 산다는 것이 뭐 그런 거죠. 우리도 모르게 시간이라는 기차를 타고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끊임없이 끌려가고 또 달려가는 것. 그래도 문학으로 잠시 쉬었다가 갈 수 있는 행복한 문학, 이 시간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요. 어느 시인이 노래했던가요? 달랑 남은 마지막 달력 한 장, 그렇지만 마지막은 싫어요. 처음이라고 불러주세요. 라고요. 정용철 시인의 12월이란 시도 생각나네요. 돌아설 수도 없고 더 갈 곳도 없는 끝자락에서 나는 지금 많이 외롭고 쓸쓸합니다. 하지만 울지 말아 주세요. 나는 지금 외로움으로 희망을 만들고 슬픔으로 기쁨을 만들고 아픔으로 사랑과 평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행복한 12월이라고 불러주세요. 라고요. 네, 행복한 12월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한 문학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운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보면 가장 많이 배우시는지요? 배운다는 건 뭐 지식, 각식 이런 것들도 있지만 살아가는 지혜, 방법, 이 삶의 본질 뭐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일깨워주는 것은 책도 책이지만 정보도 정보지만 주위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이웃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치 내 모습이 투영되듯 그러면서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행복한 문학 이 시간에 그동안은 수필을 많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시를 나눠볼까 합니다. 주위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삶을 생각하게 해주는 시, 나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는 시, 그런 시들을 골라봤는데요. 첫 번째로 소개할 시는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시인입니다. 한민복 시인의 버스에서 라는 시입니다. 낭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낭송은 붉은 작업실 문학교실 회원이시면서 뉴저지 팰리사이드 파크에 거주하는 하얏트 김입니다. 버스에서 한민복. 임산부와 함께 앉게 되었네.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아이와 동행하게 되었네.
아이와의 인연으로 내 인생이 길어지자 나는 무상으로 어려지네. 버스가 조금만 덜컹거려도 미안한 마음 일고 따갑게 창문 통과하는 햇살 밉다가 길가에 핀 환한 코스모스 고마워지네. 아이가 나보다 선한 나를 내 맘에 낳아주네. 나는 염치도 없어 순산이라네. 와, 시기 한 줄 한 줄이 감동이지만요. 이 시는 아이가 나보다 선한 나를 내 맘에 낳아주네 라는 시기가 정말 압권이네요. 그러니까요, 이 내 안에는 분명 선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악다구니 쓰면서 살게 됐고 또 지독하게 살게 된 거죠. 그런 나의 모습을 버스를 타고 임신한 안학내를 우연히 보면서 그 뱃속에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생각하면서 선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겁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 했던 거겠죠. 임산부와 태아 그리고 시인과 창밖의 풍경들이 하나로 이어지면서 순해지고 선해지는 마음을 참 나는 염치도 없이 읽는다라고 했는데요. 그 순간에 지금의 나보다 선한 나가 생겨나는 것. 그래서 팍팍한 삶에서 순산, 넉넉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 그게 압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모습이에요. 이웃을 보면서 나의 현주소를 바라보고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터닝 포인트로 삼는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시입니다. 이 시를 쓴 한민복 시인은요. 1962년 충북 충주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를 졸업했고요. 시집으로는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말랑말랑한 힘, 눈물을 자르는 눈꺼풀처럼 등이 있습니다. 1988년 세계의 문학의 성선서를 발표하면서 등단했고요. 김수영 문학상, 박용래 문학상, 윤동주 문학 대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이웃을 보면서 시가 나온 그런 시예요. 살아가는 법을 이웃을 통해서 배우고요. 나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입니다. 이웃들이 시인을 만드는 겁니다. 이웃을 보면서 삶을 생각하고 시를 생각한 시, 또 다른 한 편이 있어서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장만옥 시인의 김밥 많은 여자라는 시인데요. 낭송 듣고 이야기 계속할까요? 이번에 낭송해 주실 분은요. 붉은 작업실 문학교실 회원이면서 뉴저지 포트리에 거주하시는 문영희 시인입니다. 김밥 많은 여자 장만호. 눈 내리는 수유중앙시장 가게마다 흰 김이 피어오르고 묽은 죽을 마시다 보았지. 김밥을 말다가 문득 김밥에 묻은 밥알을 떼어 먹는 여자, 끈적이는 생애의 죽강과 그
위에 찍힌 밥알 같은 방점들을 저렇게 작은 뗏목이 싣고 나르는 어떤 가게를 한 모금 죽을 마시며 보았지. 시큼한 단무지며 시금치며 색색의 야채들을 밥알에 끈기로 붙들어 놓고 붓꽃 같은 손이 열릴 때마다 필사되는 검은 두루마리, 이제는 하나가 된 그 단단한 밥알 속에서 피어오르는 삼색의 꽃들. 서민의 대표적인 음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 김밥을 대상으로 시를 썼네요. 김밥 하면은 우리는 예전에 우리 어릴 때는요, 소풍 갈 때만 먹었습니다. 김밥 안에 넣는 그 속재료들, 시금치, 홍당무, 노란무, 뭐 그런 것들, 요즘은 더 많은 재료들이 들어갑니다만 그때는 보통 그렇게 세 가지 색으로 컬러감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것이 김밥이었기도 한데요. 김, 그러니까 속재료들을 담는 김은 한 가정의 울타리가 되는 가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안에 밥은 한 가장을 감싸주는 엄마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 삼색은 김밥 안에 양념으로 넣는 노란무, 초록의 시금치, 또 홍당무 등 이 한 가정의 각기 다른 구성원들, 자식을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가족이지만 서로 다른 속재료. 사람들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또 오순도순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준 시입니다. 한 김으로 쌓아올린 속재료들. 이보다 아름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시에서는요, 이 밥알의 끈기로 붙들어 놓는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네요. 이 표현들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 감싸는 김밥을 죽간으로, 김발 있잖아요. 그 김발을 세상을 건너가는 뗏목, 검은 두루마리로 표현을 했네요. 이건 문학의 장르 중에서도요, 심하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김밥을 말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고단한 삶이 붓꽃 같은 손으로 필사되는 문장들. 참 힘든 삶을 어루만져 주기에 충분한 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를 쓴 장만호 시인은요, 1970년 전라북도 무주군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고요. 2001년 세계일보 신춘문예에 시가 당선되면서 등단했습니다. 현재는 경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시집으로는 무서운 속도 등이 있고요. 김달진 문학상, 젊은 시인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오늘은 문학뉴스 두 꼭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국의 좋은 문학뉴스, 또 밝은 소식 이 시간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소설가 한강이 장편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소설로요, 프랑스의 4대 문학상 중 하나로 꼽히는 메디치 외국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페미나상, 콩쿠르, 르노도상과 함께 프랑스의 4대 문학상의 하나인 상인데요. 한국인으로서는 최초의 수상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메디치 문학상 하면 어떤 상인지 궁금하죠? 1970년대 제정된 상인데요. 밀란 쿤데라, 오르한 파무크 등 유명한 작가들이 이 상을 수상하기도 한 문학상입니다. 작별하지 않는다.
이 작품은요, 기자 출신 주인공이 1948년 제주 4.3 사건의 상흔을 마주하는 이야기인데요. 소설가 한강은 출간 직후에 기자 간담회에서 제주 4.3 사건을 그린 소설이자 지극한 사랑에 대한 소설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 소설을 쓰고 싶었군요. 소설에서 한강이 작가의 말을 인용하면요. 몇 년 전 누군가 다음에 무엇을 쓸 것이냐라고 물었는데 사랑에 대한 소설이기를 바란다 라고 대답했던 것을 기억한다. 지금의 내 마음도 같다. 이것이 지극한 사랑에 대한 소설이기를 빈다 라고 말했던 책입니다. 최경란, 피에르 비지우 번역가가 번역을 했고요. 지난 8월에 불가능한 작별이란 제목을 달고 불어판으로 책이 출판됐다고 합니다. 프랑스 언론과 문학계에서도 언급을 많이 했네요. 르피가로는 책에 대해서 작가가 조국의 피비린내 나는 과거로 뛰어든 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사실 한강 작가는요, 2017년에도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소설 히라버 시간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메디치 외국문학상 최종 후보에 올랐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좋은 결과를 이룬 거죠. 르몽드는 꿈의 시퀀스를 통해서 여주인공의 정신적 풍경과 내면을 드러내는 매우 현실적인 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번에 한강에 작별하지 않는다와 함께 같이 공동 수상한 작가가 있습니다. 포르투갈 작가인데요. 리디아 조르지의 연민이라는 작품인데요. 이번에 공동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한국 문학도 이제 K-문학 시대가 도래할 모양입니다. 예전에는 꿈도 못 꿨는데요. 이렇게 읽히고 외국 문학상을 왕왕 수상하게 된 것은 사실 한국 문학의 번역의 힘도 한몫을 합니다. 세계인들이 읽는 문학이 되고 있다는 반증이 외국 문학상 수상이기도 한데요. 생각해보면 노벨 문학상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또 한 꼭지 문학 뉴스가 있습니다. 제42회 김수용 문학상에 박참새 시인이 선정되었다고 민음사가 지난 13일 밝혔습니다. 수상작은 건축 외 51편이라고 합니다. 화라산처럼 넘쳐흐르는 에너지와 과감함으로 처음부터 이목을 끌었다라는 평을 받았고요. 시 쓰기에 대한 집념과 이를 중심으로 한 주제의식, 그마저도 넘어서고자 하는 시적 시도들은 김수용이라는 이름이 상에 갑하는 당선자라는 찬사를 받기에 충분하다라는 심사평을 했습니다. 상금이 1,000만 원이네요. 수상 시집은 연내 출간될 예정이고요. 박참새 시인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북큐레이터, 팟캐스트 진행자 등으로 활동해왔습니다. 풍부한 문학적 레퍼런스를 토대로 과감한 발상, 또 다채로운 화자, 우회나 주제함이 없는 끝까지 시적 주제를 파고드는 정통적인 힘은 비할 데 없이 압도적인 장점이라는 찬사를 받는 시인이기도 해요. 1995년 부산 출생이고요. 건국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소감을 밝혔는데요. 젊은 사람답게 정말 톡톡 튀네요. 나도 당신도 모르는 영원한 과오를 무책임하게 저지르면서 영원히 미완인 채로 완성해 나가며 완전한 침묵을 향해 시를 조물락거릴 겁니다. 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여러분들과 문학을 나누고 인생을 생각하고 또 문학 뉴스를 나누는 사이에 행복한 문학 문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김은자였습니다.